그리고 광산구는 크게 지금 자치경제, 복지, 도시, 환경, 안전 6개 분야와 핵심적인 이제 가치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것은 바로 소통, 상생 그리고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이든 어떤 그 사업이든 간에 소통과 상생, 혁신이나 이런 이제 키워드를 담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1호 결제는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습니다. 그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그때부터 당선 이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말, 11월 중순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대략 거리상 그리고 뭐 이제 민원이 한 2,700건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됐더라고요. 12월 됐으니까 이제 너무 섰을려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거리나 뭐 공원이나 뭐 마트 게릴라식으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우리 주민들의 이제 만난 횟수가 59회 그리고 또 이건 이제 1대1로 주로 이제 만난 거에 따르면 집단으로 타운홈 미팅이랄지 동주민과의 대화랄지 상생 소통의 날 이 행사를 통해서 만난 게 81회 그래서 저걸 합치니까 저희가 한 140차례 정도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이제 뭐 보고 배우는 이런 이제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 특히 이제 민원 같은 경우는 거리상 일 처리 완료를 본다라면 60%가 지금 넘었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신속하게 발언했던 게 CCTV 설치 문제는 사실 갈등이 있긴 있지만 보통 주차 단속을 5분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차 5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도 빨리 차 대놓고 뭔가 이제 사야 되는데 5분이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더라.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5분 안에 아무튼 차를 치우지 않으면은 주차 단속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민원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광주시와 그리고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5분 이내로 이렇게 단속했던 걸 15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도 말이 안 되니까 민원을 얘기할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이웃번호 0420을 신설해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민원이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것들도 바로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행정, 광산구 행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생입니다. 상생은 광산구는 1313 이웃집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83명이 1313 이웃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13 이웃집이라는 활동은 어떤 거냐면 1313 이제 이웃 살피기라고 해서요. 이웃집이 1명이 이웃 가구 3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웃 가구 이제 이 발굴된 이웃 가구에 대해서는 한 가구당 한 세당 3명을 이웃 단장 3명을 연결해서 늘 이제 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이긴 하지만 이걸 이 뒷받침하고 있는 게 선한기업 100+ 온타교이라는 저희 이제 정책입니다. 저것은 저희 행정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서 지금 한 140개 정도 이제 기업들이 저 이제 온타기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온타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곳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지금 어떤 도움을 주셨냐면 한 기업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곳도 있고 또 일단 전체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한 달에 10만 원씩 기부를 해서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떤 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위기걸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으로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경영자 총협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이제 커뮤니티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걸 확인하는 곳은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예전에 60세, 70세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다가 지금 보면은 돌아가시는데 연령대를 보면 80대 때, 90세 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100세 이상도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료나 돌보면 중간에 기반구축이 취약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세가 이제 드실수록 외로움이나 건강이나 이런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소를 이제 구축해서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광산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에 지금 이제 착수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인데요. 혁신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공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눈에 띄는 이제 시민들이 변화로 말씀하시는 이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진이 오늘 이제 여기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꾸지 않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광산 구민회라 행사와 미리번에 이제 페스티벌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 저 행사가 끝나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 사람들 많이 왔다. 한 7만 명 모였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광산에서 내가 90평생을 살았는데 광산구에서 저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오신 건 이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모였다 이걸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했다면 또 한 가지는 그날은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은 모두 축사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딱 두 분이 축사를 했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 광산구 노인회장님과 또 여기는 수안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김하연 학생인데 저 두 사람이 이제 축사를 하니까 이런 게 바로 구민의 날에 구민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행정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시민을 이루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사실 행사의 주인공이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지 말고 한두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별 행사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동별 행사에 많이 가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행사 시간이 2시인데 구청장이 2시 반에 도착하면 그 행사는 2시 반에 시작했어요. 2시 50분에 도착하면 2시 행사가 2시 50분에 시작했습니다. 저 이런 거 다 없앴어요. 구청장이 도착 안 하면 그냥 2시에 해라. 시장, 국회의원 도착 안 해도 해라라고 저는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머뭇고 가던데 지금은 다 하고요. 정치인들도 인사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는 인사를 소개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시간 다 잘 지킵니다. 왜냐? 시간 되면 해버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제가 자리도 못 놔두게 합니다. 공익센터 개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리 일체 못 놔두게 했어요. 오시는 순서대로 일제가 앉게 하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늦게 와도 앞자리에 앉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행정력의 이제 중심은 시민 중심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혁신 사례입니다. 두 번째 혁신 사례인데 시민의 알 권리가 커지면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높아지면서 신뢰의 자본이 저는 형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8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위원 명단이나 뭐 당일 회의를 미공개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재산상에 또는 신분상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위헌 명단이나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모든 회의를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혁신사례 세 번째인데요. 당근광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나 공간을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제공을 해드리는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 자본에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행정해서 일자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이제 대한민국 첫 번째 이것도 혁신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드는 게 제가 늘 성공으로 이제 해오고 있는 이제 얘기인데요. 광산구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기업주치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센터가 있고, 광산에 이제 일드립센터가 있는데, 이 거점센터 3곳이 산업단지 환경개선이랄지 일터 혁신 지원하는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우수기술 제품을 이제 실제로 지원한다랄지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디지털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원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새롭게 얘기되는 건데 저것이야말로 저것이 기업에 딱 정착되면은 생산성 향상을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거고요. 또 역시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안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꼽는다라면 포스코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모든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이랄지 어떤 일하는 이제 전반적인 조건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요. 또 이동노동의 이제 일터 개선 이제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커피숍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달고나 이제 쉼터라는 이런 것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의 이제 경제 지도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미래차 이제 국가단단 조성으로 고용 창출 25만 명 그리고 경제 효과 이제 10조 원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취업 유발 효과 16,000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이제 3조 원 그와 같이 이제 1조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공항 이전 문제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훨씬 예전보다 이제 좋은 이제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달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등산 복합 이제 쇼핑몰인데 이것은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얼마나 여기 가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문제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하면서 이제 갈 건데 대전과 하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봤더니 대전 같은 경우는 연간 2,40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이 중에 60% 이상은 외지인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 나왔고요. 하남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기 때문에 저기도 외지인 비율을 이제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이제 이 광산구에 들어서는 어딘가 관광대에 들어서 복합 쇼핑몰도 광주 어떤 인구만이 아니라 외지인이 60% 이상 들어설 거라고 찾아올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실제 신세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렇게 이제 추계를 하더라고요. 광주 인구 가지고는 저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시장을 넓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쿠보타 이전과 광주 송정 역세권이 발전을 위한 이제 시민운동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하게 이 문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행정은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늘 이제 호불호가 있거든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금호타의 이전을 통한 송정 역세권 발전 방안을 꿰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족식을 하기도 전에 서명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5,000명 넘게 이렇게 이제 서명하는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였고요. 저희는 단순히 금호파이어 지금 11만 평, 10만 평 이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만 이전하고 나머지를 놔두면 이상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소천산단하고 장롱숙지 이쪽이 이제 묶어서 같이 한다라면 이쪽이 80만 평 규모의 새로운 이제 광산 경제 거점 신도시가 들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미래 전망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산부가 이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뭐 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워낙 이제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문화의 흐름들에 대해서 늘 놓치지 않고 이제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행정에서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왜 대한민국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을까? 또는 저보다 저 이제 2세대에 해당되겠지만 그분들이 저걸로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왜 그분들의 삶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여러 고민들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제와 과제들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일자리 문제만 제대로 해결한다라면 이런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구상들을 점점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주거나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손에 잡히거나 보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광주시에 제가 구상했던 이 정책을 통해서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빅그리 산단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 특히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중심으로 한 이 많은 문제들의 중심은 분명히 일자리라는 것이고요. 저 일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일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특히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많은 일자리들을 새롭게 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올 초에는 이제 부서를 만들었고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전문가들과 완성도를 높이는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적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럼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저것도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당연히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저거는 이제 노사민정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잘 할 것이냐, 사회적 합의를 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기도 저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제가 이 일자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죠. 그건 계획일 뿐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거는 그 시간에 또는 어떤 정형화된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저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설명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이제 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이제 과거의 현대인의 광산구와 광주의 미래를 지금 이제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광장구청장인 박병규가 잘해서가 아니라 현재 흐름이 광주의 미래를 광산구가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적인 조건들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